자, 오늘 할 내용은 컴포넌트 스타일링입니다. 컴포넌트 스타일링인데 이제 디자인하고 컴포넌트에다가 뭐 색깔도 입히고 레이아웃 잡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스타일시트를 보통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스타일시트 파일을 생성을 해서 헤더에서 불러와서 HTML에서 헤더에서 불러와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헤더 쪽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태그에다가 HTML 태그에다가 인라인 형식,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로 스타일을 추가를 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리액트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앱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조금 다른 점이 HTML 파일이 있으면 거기다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JS 파일이잖아요. JS 파일이고, 그리고 HTML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리액트 엘리먼트라는 우리는 JSX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HTML에다가 뭔가 어떤 특정한 태그에다 이름 같은 걸 붙여줄 때 뭐 id라는 어트리뷰트를 쓰거나 뭐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를 써서 특정한 그 태그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특정한 태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적용을 하죠. 혹은 뭐 태그명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리액트에서는 클래스라는 거를 지정할 때 조금 달라요. 이제 카멜 케이스 형식으로 클래스 네임이라고 돼 있는 여기 보시면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HTML에서 클래스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팬이라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사용했고, 이게 HTML로 바뀔 때 클래스로 바뀝니다. 이 친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지정할 때. 근데 여기서 클래스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요걸 기준으로 보통 이제 많이 스타일리스트 작업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헬랩에서도 클래스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자, 일단은 뭐 설명은 이건 많이 드릴 게 없어요. 바로 그냥 화면상으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내용이라. 화면 바뀌었죠? 네.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리액트로. 그동안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따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항상 딸려오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style.css라는 파일을 뭐 src라는 폴더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는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실 사용하시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스타일시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특정한 컴포넌트에서, 자, 이 스타일시트 파일이죠. 이 스타일시트 파일을 특정한 컴포넌트에서 불러와서 그 다음에 불러오면 그 이제 자동으로 스타일시트가 적용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인라인 형식으로 직접 파일 직접 쓰셔도 돼요. 근데 조금 다른 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빨간색 너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벌써 좀 다르죠? 보시면 이렇게 불러와서 쓰는 방식은 그냥 단순히 이 임포트만 하는 걸 알면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인라인 형식으로 쓸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컴포넌트, 그러니까 리액트 엘리먼트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이제 어트리뷰트를 쓰고 중괄호로 열었어요. 중괄호로 열었다는 건 뭔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이런 형태. 뭐 스테이트에서도 쓰였고, 뭐 프랍스에서도 이런 형태 쓰였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스타일시트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폰트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띄워볼까요? 3EM으로 폰트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키우잖아요. 보통의 스타일 시트를 배운 사람들은 이런 문법을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콜론 쓰고 그 다음 뒤에 값 나오고 어떤 거를 어떻게 바꿀지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를 쓰게 되는데 규칙이죠. 스타일 시트 규칙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컴포넌트라는 파일은. 그리고 스타일 어트리뷰트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듯이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볼게요. 잘라냅시다. 잘라내고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문법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JS 안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문법 에러가 나고 있잖아요. 요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듯이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포넌트 내에서 인라인으로 쓸 때는 조금 변화가 필요해요. 먼저 이제 대시 같은 건, 그러니까 하이픈이죠. 그러면 이제 카멜 케이스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값이 들어온 쪽에는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주면 스타일이 잘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의 어떤 변화는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될 게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시긴 할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요 인라인 형식을 쓸 때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뭔가 변수를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뭐 값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폰트를 뭐 버튼을 눌러서 폰트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쓰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쓰듯이 이렇게 스타일을 넣을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이렇게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변화가 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은 클래스 여러 개를 쓸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HTML에서도 가능한 문법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마음껏 뭔가 조정할 수 있겠죠. 뭔가 is active라는 프로퍼티가 넘어오면 클래스에다가 메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해라라는 음, 이제 명령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액티브 상태면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가 돼서 새로운 CSS가 새로운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일단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해서 뭐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인데 크게 뭐 깊게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실 이 다음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성능 최적화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가 모든 부분을 배울 수는 없고 성능 최적화가 리액트 앱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모든 거를 다 짚고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처음에는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갈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성능 최적화가 있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렌더링을 막는 거. 렌더링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이제 자원을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브라우저에 변화를 주는 행위거든요. 렌더링이. 뭐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뭐 화면상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도 처리가 내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필요한 부분만 렌더링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은 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렉도 걸리고 사용자가 되게 불편한 경험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영순위는 이 불필요한 렌더링을 막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하는 컴포넌트 수가 되게 많아져요. 진짜 많아지는데 막 수도 없이 많아지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그 렌더링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거든요. 좀 규모가 커질수록.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렌더링이 어떨 때 컴포넌트가 어떨 때 렌더링이 됐었죠? 세 가지 나왔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set 스테이트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했을 때, 두 번째가 부모로부터 받아오는 뭔가 props가 변경이 됐을 때, 세 번째가 뭐 우리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포스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 근데 한 가지 우리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뭐 그때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어서 어떨 때냐. 자, 4번 주목하시 해주시면, 자,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도 그 하위 컴포넌트도 같이 렌더링이 됩니다. 부모 컴포넌트라는 말이 좀 처음 나왔는데 이건 별거 없어요. 부모 컴포넌트라는 건, 자, 우리가 컴포넌트 안에 렌더라는 부분 있잖아요. 렌더라는 부분에 컴포넌트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HTML 태그 같은 그냥 리액트 엘리먼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널이라든지 뭐 불리언 형식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자식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 컴포넌트의 입장에서는 나를 불러와주고 있는 부분이 부모 컴포넌트인 거죠. 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미리 파일을 좀 만들어 놨어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자, 왼쪽 위에 그 파일 디렉터리를 보시면 A라는 컴포넌트도 있고 뭔가 B, 뭐 퓨어, 뭐 앱, 인덱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index.js에서 보면 똑같아요. 자, app.js, 그러니까 앱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있고, 그 앱 컴포넌트에서는 세 가지 컴포넌트를 또 불러오고 있어요. A, B, pure라는 컴포넌트고, 그거는 렌더링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A, B, pure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A라는 거, B라는 거, pure라는 거는 다 자식 컴포넌트가 되고, A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이 앱 컴포넌트가 부모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제가 아까 4번에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자식 컴포넌트들도 렌더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직접 봅시다. 어떻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제가 A 컴포넌트, B 컴 이거 세 가지 쭉 나왔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 내부를 보면 별거 없고 렌더링 될 때마다 콘솔을 찍도록 해놨어요. A가 컴포넌트가 렌더링 됐는지, B가 렌더링 됐는지, 퓨어가 렌더링 됐는지, 그리고 앱도 마찬가지로 다 렌더링이 될 때마다 콘솔 하나씩 찍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니까 콘솔이 4개가 찍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개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뭔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app.js에서 a, b, 퓨어를 불러오고 있고, 이 앱에서 불러오자마자 뭔가 그 자식들도, 세 가지 컴포넌트인 자식들도 렌더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자식이 렌더링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app.js에서 제가 렌더링이 되는 거를 강제적으로 새로 고침해서 그냥 마운트 할 때 말고 이제 업데이트 수정 단계에서도 렌더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이프 사이클 배울 때.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트를 변경함으로써 그 앱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시켜볼게요. 자, 일단 콘솔 한번 지우고, 자, 여기에 보면 버튼이라는 버튼도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app.js에. 그래서 보니까 클릭미라는 버튼 하나 만들어놨는데, 얘를 누르면 봅시다.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하도록 해놨어요. 어떻게 변경하냐? value라는 스테이트를 랜덤한 값으로 바꿔라. 그렇다는 거는 바뀌니까 렌더링이 새로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랜덤한 밸류 값을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거를 이제 A 컴포넌트에다 넣어놨는데, 그건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클릭미 해서 버튼 눌렀고요. 누르니까 앱 렌더
해서 얘가 실제로 app.js가 렌더링 됐어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A랑 B도 마찬가지로 렌더링 됐죠. 자식 컴포넌트인 A랑 B도 렌더링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 그 자식들도 다 렌더링 됩니다. 만약에 A라는 컴포넌트에 또 자식이 있어요. 다른 컴포넌트를 여기서 또 불러오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다 렌더링 되겠죠. 이거는 물론 기본적인 경우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되게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불필요한 렌더링을 가끔은 발생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최상위 컴포넌트가 예를 들어서 렌더링 됐다고 치면 아무런 작업도 안 했을 때 그 아래에서 불러와진 모든 그 컴포넌트들 다 렌더링 되겠죠. 그러면 성능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방법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자, 전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배울 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던 이제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요거랑 이제 퓨어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이게 일단은 두 가지로만 써놨는데, 자, 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봅시다. 이게 어떤 건지. 자, 자식 컴포넌트가 다 렌더링이 같이 된다고 했어요. 보면은 A 컴포넌트에다가 A 컴포넌트 먼저 봅시다. 자식 중에서 첫 번째인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넘기고 있어요. 밸류 값을 현재 있는 스테이트의 밸류 값을 넘기고 있네요. 당연히 넘기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변경이 돼서 얘도 자동적으로 렌더링 될 거고 자식이니까 앱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게 없더라도 B 같은 경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렌더링이 새로 될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A 컴포넌트를 볼게요. 여기다가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라고 해서 리턴을 true로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이 A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새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게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컨스트럭터라든지 렌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함수 클래스 안에 함수 쓰듯이 써주면 되고 첫 번째 파라미터로 다음 바뀔 업데이트 될 프로퍼티의 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 될 스테이트 값이 들어옵니다. 이 것들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가 바뀌어야 될지 안 바뀌어야 될지 그 이제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겠죠 미리. 그러니까 그런 값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의 값과 다음 바뀔 값을 또 그때 한번 했었죠. 비교를 해보면 처음부터 합시다. 세로쯤에서 자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출력한 값이에요. 0이었다가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바뀌는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리턴을 true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나는 얘를 렌더링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얘를 false로 바꿔주면 보세요. A 컴포넌트 렌더라고 썼었는데 요게 지금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요 그 A 컴포넌트 렌더라는 이제 콘솔이 출력되지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렌더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라는 거를 써서 리턴 값을 false로 주면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바꾸고 어떨 때는 안 바꿀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컴포넌트에서는 요러한 값만 쓰니까 그것만 이제 변경이 되면 바꿔줘야겠다라든지 뭔가 자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개발 영역이고 본인의 이제 역량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을 쓰는 게 1번이고 그다음
B는 일단 넘어가고, 퓨어 컴포넌트라는 것도 제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얘는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처음에 그 콘솔 4개 찍힘으로써 4개의 컴포넌트가 지금 렌더링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값을 바꿈으로써 이거 지워야겠다. 죄송해요. 처음부터 버튼을 누름으로써 스테이트를 바꿀 거고, 앱의 스테이트를 랜덤하게 바꿀 거고, 바꾸니까 이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렌더링 됐었잖아요. 근데 퓨어에도 마찬가지로 렌더링 되면 이렇게 컴포넌트에서 콘솔을 찍게끔 해놨는데, 이게 지금 버튼 눌렀을 때는 안 나왔어요. 세 가지만 나오고 있죠. 앱 렌더, 뭐 A, B 이런 식으로. 얘는 렌더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다 불러오고, 분명히 불러오고 있어요. 불러오고 있지만 A랑 B에서는 콘솔이 잘 출력이 됐는데, 얘는 왜 이 출력을 하지 않았을까? 똑같은데. 이제 그걸 알 건데, 봅시다. 이 친구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기존의 컴포넌트들은 리액트에서 일반 상속을 받아오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이제 리액트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왔고, 그거를 사용했죠. 근데 얘는 퓨어 컴포넌트라는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프랍스와 본인의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얘는 렌더링을 하지 않아요. 요걸 사용을 하면, 그 퓨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 다시 본인이 사용되고 있는 프랍스랑 스테이트들이 바뀌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렌더링 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생성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만능 아니냐, 보통 그냥 얘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꼭 어떨 때 렌더링 해야 되고 어떨 때 렌더링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다 보면 느리실 거고, 어쨌거나 퓨어 컴포넌트는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제 얘는 이전의 거랑 현재의 거랑 이제 바뀌었는지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면 얕은 비교라는 걸 해요. 얕은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퓨어 컴포넌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프랍스랑 스테이트가 변경이 안 되면 렌더링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변경이 안 됐는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얕은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얕은 비교라는 게 뭐냐면, 자, 1이랑 오른쪽 아래 그 콘솔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이랑 똑같죠? 그쵸? 그러면 결과값으로 참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A라는 문자열 똑같죠? 그러면 참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값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값이 다르면 펄스가 나오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이, 만약 객체 같은 거를 단순 비교를 하면요, 그 1이 들어있는 배열이에요. 요소가 한 개인 배열이죠. 얘랑 똑같이 요소가 하나 있는 배열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비교를 하면 같지 않다고 나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리터럴을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객체 리터럴을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건 배열이나 뭐 실제로 객체나 뭐 함수나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 걸 비교할 때 스칼라 값이 아니면,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형식이라든지 뭐 언디파인드, 불리언 이런 식으로 그 스칼라 값이 아니면 그 주소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우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곳이랑 이 친구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곳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다른 녀석이다라고, 다른 곳에 저장돼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녀석이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객체도 A라는 키가 있고 그 A라는 키가 갖고 있는 값이 1인 객체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를 이제 얕은 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객체가 오면 레퍼런스만 비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퓨어 컴포넌트를 쓸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분명히 배열 바뀐 게 없는데 왜 새롭게 렌더링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긴 한데 나중에 꼭 필요한 개념이라서. 자, 어쨌거나 퓨어 컴포넌트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눈으로 봐야겠죠? 얘를 그냥 지웁시다. 잠깐 지우고. 자, 퓨어 컴포넌트에도 클릭미라고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괄호 열고 퓨어라고 지금 제가 이름을 정해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얘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보니까 스테이트로 밸류를 1로 바꿉니다. 기본값은 0이네요. 0인 거를 1로 바꾸도록 이제 한 거예요. 얘를 버튼을 누르면.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 값이 바뀔 거거든요. 0에서 1로 바뀌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렌더링 돼야 됩니다. 바뀌었으니까. 자, 봅시다. 르륵 하면 컴포넌트가 잘 렌더링 됐고 이렇게 콘솔도 잘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컴포넌트의 스테이트의 밸류 값은 지금 1이 된 상태예요.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 값은 1이라고 화면상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볼 거예요. 다시 이 버튼 눌러보면 1을 1로 바꾸니까 당연히 변화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렌더링도 마찬가지로 안 돼야겠죠. 눌러봅시다. 자, 눌렀는데 지금 콘솔 창에 변화가 없어요. 새롭게 출력되거나 그런 게 없죠. 다시 이거 지우고 눌러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 말은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는 거고, 그럼 렌더링이 안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퓨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제 컴포넌트 최적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예제를 바꿔서 배열로 바꿔서 같은 모양이죠. 같은 모양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는 숫자를 넣었고 이번에는 배열로 바꾼 거예요. 배열로 바꿔서 같은 모양의 배열을 넣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꾸겠다는 건데, 자, 렌더링 잘 되나 봅시다. 첫 번째 출력 잘 됐죠? 두 번째 눌러서 출력 잘 됐어요. 지우고 다시 또 눌러도 계속 렌더링 되고 있죠? 이렇게 얕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객체 형태를 쓰면은 객체 형태 써도 계속 렌더링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을 최적화하는 거는 이렇게 알아봤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배워볼 게,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자, 에러 바운더리까지 하면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자, 에러 바운더리가 뭐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아무리 테스트 과정을 잘 거친다고 하더라도 뭐 예상치 못한 오류가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일 때 막 동작 안 하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홈페이지에서 들어갔는데 막 버튼 눌렀는데 반응 없어. 보니까 막 자바스크립트 에러나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공기업에서 만든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을 막 안 해가지고 막 다른 브라우저로 해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될 건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고 우리 또 리액트에서는 이 에러 난 부분만 이렇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코드를 보면서 이것도
모든 부분에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에러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좀 미리 만들어 왔는데 index.js에서 뭔가 에러 바운더리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자식 컴포넌트로 incorrect라는 게 있고 correct라는 게 있네요. 봅시다. 그럼 에러 바운더리가 먼저 되기 전에 incorrect라는 컴포넌트를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일부러 오류를 터뜨리고 있어요. 콘솔 로그 A 해가지고 없는 변수를 지금 콘솔에다 출력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에러입니다. 문법 없는 변수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예측 가능해서 바로 잡힐 수 있는 에러면은 뭐 대부분 바꾸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연산을 이제 막 사람들이 버튼도 누르고 뭐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이제 똑같은 에러가 날 거예요. 일단 여기선 예시를 위해서 그냥 일부러 오류를 터뜨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없는 변수를 써서 오류를 터뜨렸더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오른쪽에 막 오류라고 나오고 이거는 이제 개발 서버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리고 오른쪽 아래 콘솔 창에도 뭔가 오류가 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멎을 수가 있어요. 왜냐?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났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더 이상 동작이 안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타일 수도 있고 뭐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index.js 보면은 incorrect를 에러 바운더리로 제가 감싸놨어요. 이 감싸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자식들이죠. 요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나면 이 에러 바운더리 부분에서 출동합니다. 자, 에러 바운더리를 제가 미리 만들었는데 이것도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가 많죠.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못 보던 거가 나왔어요. 자, index.js에서 incorrect를 자식으로 불러왔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property, 그러니까 props에 children이라는 어떤 값이 생기거든요. 이 children은 우리 윗단에서 내가 자식으로 바꿔온 그 컴포넌트를 가리키는 props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생길 겁니다. 지금 에러 바운더리 24번째 라인을 보면 this props children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뭔가 다른 데서 정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에러 바운더리의 자식 컴포넌트를 담고 있어요. 이건 리액트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기능으로. 근데 보니까 렌더링 하는 부분 보니까 뭔가 오류가 있으면 다른 거를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만약에 내부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여기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래쪽에 있는 녀석한테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제 static get drive state from error 라는 곳에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파라미터로 에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incorrect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에러 터뜨렸고 일부러 에러 터뜨렸으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 리턴을 해주는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 리턴을 할 건데 여기서 리턴하는 것들이 스테이트가 변경이 될 거예요. 보시면 스테이트 초기화를 컨스트럭터 없이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자유예요. 지금은 컨스트럭터 없이 했는데 뭐 원래 하던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략하려고. 자, has 에러라고 해가지고 오류가 원래는 없다라는 상태로 두다가 뭔가 아래쪽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has 에러를 true로 바꿔주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리턴하는 이 객체들은 이제 스테이트를 값을 바꿀 거거든요. 요 내가 여기서 리턴한 값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턴한 게 has 에러가 true라고 했어요. 여기가 실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오류가 발생해야지만 이게 실행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반환하는 게 오류가 뭔가 있습니다 라고 값을 바꿔서 이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로 코드만 봤을 때, 코드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얘를 왜 하느냐.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또 렌더링이 되잖아요. 렌더링 될 때 만약에 현재 에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다르게 컴포넌트를 바꿔줄 수 있어요.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if문에다가 감쌌죠. 만약에 현재 오류가 3이면 이 친구 대신에 얘는 이제 실행이 안 될 친구입니다. 얘가 3이면. 왜냐면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를 불러와라. 3이면 이 친구를 불러와라 라고 지금 저는 코드를 짠 거예요. 자, 다시 index.js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부분입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가 app.js를 항상 불러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여기서는 에러 바운더리라는 걸 두 개를 놨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컴포넌트를 불러왔을 때 에러 바운더리에서 제가 만든 이제 컴포넌트에서 캐치가 돼서 얘를 이 값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바꿨고, 실제로 바꾸니까 렌더링이 될 때 에러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에서 이제 조건이 걸려가지고 이 친구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은 이 에러 부분에 이제 에러 객체가 넘어오거든요. 이 에러 객체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오류가 이제 생기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에러 객체가 에러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서 이렇게 빵빵 터지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오류고 뭐 그거가 메시지가 뭐고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값으로 이제 실제로 메시지도 출력을 하고 싶어서 이 에러 객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에러 메시지라는 어떤 스테이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has 에러도 바꾸었지만 true로 바꿨지만 에러 메시지라는 새로운 어떤 스테이트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만약에 에러가 존재하면 그 빨간 색깔의 어떤 텍스트로 그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화면에 해달라 라고 코드를 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면상에 빨간 색깔로 자, 에러 A is not defined 해가지고 에러라는 게 나왔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직접 출력을 한 부분이에요. 자, 에러라는 게 나왔고, 요 뒤에 부분 에러 메시지 부분인데 A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제 문구를 화면상에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덱스에서 에러 바운더리를 빼봅시다. 그러면 화면에 아무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 뭔가 오류가 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오류를 우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핸들링 한다고 말을 하는데, 뭔가 예외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에러 바운더리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얘를 구성하는 거는 코드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 자, 어쨌거나 그런 역할입니다. 이 get derived state from error라는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component did catch라고, 이제 얘도 처음 보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거의 비슷한 녀석이에요. 그냥 쉽게 이해합시다. 거의 비슷한 녀석이에요. 위에 있는 친구랑.
근데 조금 다른 게 여기 부분에서 이제 보통 set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도 쓰긴 하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여기서 또 이제 뭐 서버에다가 뭔가 오류를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비슷비슷한 녀석인데 이 에러 인포에 들어오는 게 조금 달라요. 이 파라미터에 오는 것들이. 얘는 에러 객체고 얘는 에러 인포라는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 지금 있죠. 얘를 출력을 해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감싸고 제가 지금 디드캐치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콘솔에 출력을 하도록 했어요. 에러랑 에러 인포를. 이 에러 인포에는 이 제일 중요한 어떤 컴포넌트들로 인해서 오류가 났나 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컴포넌트 스택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절차로 인해서 여기까지 불러와졌나 라는 걸 이제 스택 형태로 지금 넣어 놓은 거거든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아까 incorrect라는 그 컴포넌트에서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시작이 됐어요. 시작 지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컴포넌트 스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이거 객체입니다. 객체에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incorrect라는 곳에서 뭔가 incorrect.js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러 바운더리를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여러 개 비면은 좀 많아질 수 있겠죠. 지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인캐릭터라는 걸 하나밖에 안 썼으니까 단순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고 그게 내용이 어떤 건가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안다는 거는 나중에 또 유지보수할 때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많이 나왔구나 라는 거를 또 알아낼 수 있겠죠. 나중에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거를 서버에다 기록해놓고 자주 발생하는 에러를 뭔가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어쨌거나 에러 바운더리라는 거는 내가 특정한 컴포넌트에 혹은 특정한 부분에 오류가 나는 거를 잘 핸들링하고 잘 컨트롤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도 사용자가 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좀 갑자기 화면이 하얘진다던가 갑자기 기능이 멈춘다던가 하면은 사용자가 봤을 땐 굉장한 버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서버에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상에다가 뭐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뭐 내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버그 리포팅을 보내주세요 라든지 홈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라든지 저희 뭐 지원센터를 확인해 주세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차차 익히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에러 바운더리로 감싼다. 그러면 감싼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클래스 컴포넌트 형태로 쓸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라는 거. 그리고 디스플랍스 칠드런이 내가 가진 자식 컴포넌트를 뜻하는 자식 엘리먼트를 뜻하는 거 그거를 좀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설명이 조금 빨랐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셔도 좋고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보셔도 좋고 뭐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과제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 보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 출석 체크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진행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계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돼요.